모텔 프런트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그녀는 제 방으로 왔고 말없이 불을 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기분. 그 지친 마음을 견디다 못해 그냥 짐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디든 괜찮았어요. 바닷가 마을, 조용한 모텔 하나. 프런트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묘하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쌓인 공허함이 겨우 틈을 찾아 터져버린 거였죠. 그렇게 시작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탈 여행의 밤. 누군가는 욕망이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위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당신도 어딘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영혼 깊숙이 남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조용히 눌러주세요. 당신의 밤에도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날. 출근길에 오른 지 20분도 안 돼서 회사에 전화했죠.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돌렸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멀리. 서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운전대를 잡은 손이 아직 회사 냄새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내비게이션에 찍은 곳은 이상하게도 해남 바닷가 근처 조용한 숙소였어요. 차를 타고 몇 시간 달리니 정말 도착해버렸어요. 도착하자마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주변엔 조용한 펜션 몇 채 그리고 오래된 모텔 하나. 그 모텔 앞에 섰을 때 작은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무심한 하늘 아래 그 공간만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여기면 괜찮겠다. 그게 처음 모텔을 본 제 인상이었어요. 프런트 문을 열었을 때 벨소리와 동시에 조용히 고개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 셔츠에 단정한 얼굴을 한 여자. 3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놀랍도록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303호 쓰시면 돼요. TV 리모컨은 침대 위에 있어요. 그 목소리 정말 이상했어요. 무뚝뚝한데 묘하게 따뜻했어요. 사무적인 말인데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죠. 그녀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고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카드를 받고 계단을 올랐어요. 303호. 철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릎이 풀리듯 침대에 몸을 던졌죠. 지친 하루였던 건 아니에요. 지친 삶이었어요. 매일 같은 얼굴, 같은 이메일, 같은 회의, 같은 보고서. 마치 무한 루프 속에 갇힌 것처럼 달라지는 건 계절뿐이었죠. 방 안은 조용했고 TV를 켰는데 이상하게 채널이 잡히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눌러도 껐다 켜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별일 아니다 싶었지만 그냥 이대로 조용히 누워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정말 그 안에 내가 삼켜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 TV가 안 켜지네요.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흰 셔츠 대신 회색 니트와 트레이닝 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완벽하게 사적인 그녀가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잊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들어와 TV 앞에 쪼그려 앉았죠. 그녀의 손끝이 리모컨을 살피고 전원선을 꽂았다 뺐다 반복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동작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일상이 엿보이는 느낌. 그녀의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 티셔츠 아래 살짝 보이는 목덜미, 무심한 듯 무방비한 그녀의 뒷모습이 제 감각을 서서히 자극했어요. 그리고 TV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성인 채널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죠. 볼륨까지 높아서 순간 민망함이 확 올라왔어요. 그녀도 당황했는지 리모컨을 바삐 눌러 채널을 바꾸려 했지만 그 장면은 이미 둘 다 본 상태였죠. 우리는 동시에 어색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 바지 위의 변화가 눈에 띄었는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날 밤 TV는 꺼졌고 방 안엔 묘한 침묵만 남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 어색함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TV가 이상해서.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끔 놀래요. 이 모텔 오래돼서 그런지 기계들이 말썽이 많거든요. 말투는 담백했지만 그 안엔 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그녀가 방을 나서려던 찰나 저는 뭔가에 끌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바람 좀 쐬실래요? 그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순간 입 밖으로 나온 내 말에 나 자신이 놀랐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우린 말없이 복도를 지나 모텔 앞작은 주차장을 건넜어요. 바닷가 쪽으로 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짧은 나무 울타리 너머로 밤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해변 위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위로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밀려왔죠. 모래사장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와 나 둘뿐이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어요. 단어 하나 없이 그냥 천천히. 그 침묵 속에서 어쩐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을 알아채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한참을 걷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조용하죠? 저도 그래서 여길 떠나지 못했어요. 원래 이 모텔 부모님이 하시던 곳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물려받았어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엔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힘든 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보다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끝낼 수 있다는 게 더 외롭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이 시큰해졌어요. 그녀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끝낸다는 말. 그건 내가 지난 1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무너졌고 아들은 유학을 떠난 뒤로 이따금 돈 얘기할 때만 연락했죠. 사람들 틈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내 옆엔 아무도 없었던 삶. 그런데 이 낯선 여자 앞에선 그런 나 자신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사실 그래서 떠났어요.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서. 그녀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 작은 반응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우린 해변 한쪽 바위에 나란히 앉았어요. 조용한 밤 공기에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죠. 그녀는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발끝을 모래에 파묻으며 웃었습니다. 여기 모래 밤엔 더 따뜻한 거 아세요? 저도 따라 신발을 벗었어요. 진짜 따뜻했어요. 햇살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말처럼 밤의 모래가 주는 온기는 묘하게 사람을 녹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모래에 묶고 앉아 우리는 다시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내 쪽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밤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나는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 손엔 따뜻함이 있었고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던 공백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우린 서로를 동정한 게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거였다는 걸. 그녀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마디 했죠. 돌아가실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오는 길.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근거리는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프런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방 그거 조심히 다루세요. 리모컨도 전선도 가끔 제멋대로니까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건 분명히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제 방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저는 등 뒤로 그녀의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은 걸 느꼈어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와 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나는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작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한 불빛으로 공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내 심장에 울리듯 깊게 박혔어요.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확신.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공간, 같은 온도인데 서로의 체온이 부딪히기 시작한 것처럼 뜨거웠죠. 그녀는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커튼을 당겼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하나가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처음 나는 그녀의 옷차림을 제대로 봤어요. 부드러운 니트티에 얇은 조거 팬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실루엣은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무방비함. 그게 그 옷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화장을 지운 얼굴, 피로함이 살짝 묻은 눈가, 그리고 입가에 떠도는 묘한 여운. 그녀는 침대 맞은편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포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나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거 다 안중에 없네요. 그 말은 마치 나 대신 내 마음을 먼저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책도 기대도 아닌 그저 그럴 수밖에 없던 마음을 고백한 거였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끝에 앉아 그녀와 마주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눈을 마주친 채 우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틈 사이로 내 심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끝이 닿았을 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의 손엔 오랫동안 혼자 견뎌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작게 굳은 살, 말라버린 손등. 그런데도 따뜻했어요.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됐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었고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4년쯤요. 사랑도 가족도 전부 다 정리하고 이 모텔만 남았어요.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도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면 그녀가 세상을 먼저 버렸는지도 모르죠. 나도요. 나는 말했어요. 혼자 된 지 오래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외로운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어요. 그 감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말로 하면 오히려 부족해질 것 같았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와 시선이 딱 맞았고 나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심스럽게 바뀌었어요. 살짝 떨리는 가슴, 조용히 내려오는 시선. 나는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살짝 갖다 댔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작게 물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이 닿자 그녀는 가볍게 눈을 감았고 저는 더 깊게 그 입술을 포겠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탐색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포개진 채 서로의 숨을 들이마셨고 저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쓸며 티셔츠 아래 허리를 감쌌어요.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속옷이 없는 가슴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둘의 호흡이 더욱 얽혔죠. 그녀의 입술은 조심스럽게 젖어 있었어요. 입술이 맞닿을 때마다 그녀의 숨결이 제 턱을 간지렸고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가슴의 온도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계산 없이 움직이는 몸의 정직함에 모든 걸 맡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몸을 살짝 숙였고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전해졌어요. 외로움, 그리움, 슬픔, 그리고 안도.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듯 점점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병원에서 그렇게 갔어요. 나는 옆에 있었는데 그날부터 난 그냥 멈췄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수천 번 울고 지워버린 흔적들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 말을 꾹 삼켰고 그녀의 등을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등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어요. 마치 아직도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 떨림이 마치 내 심장까지 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용히 그 위에 앉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앉았어요. 그 얇은 반바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열며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죠.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고 저는 마치 뜨거운 차를 손으로 느끼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살결을 더듬었어요. 그 피부는 햇살을 오래 머금은 천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손끝이 반바지 안쪽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었고 저는 그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오직 그녀의 미세한 떨림만을 느꼈어요. 그 떨림이 그녀 역시 저만큼이나 이 순간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그녀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거 잊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를 천천히 눕혔어요. 그녀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을 때 나는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내 품에 안긴 채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무너져도 괜찮을까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고독이 부딪히는 소리라는 걸요. 무너지세요. 내가 다 안아줄게요.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자락이 올라가면서 속옷 없이 눕는 그녀의 실루엣이 방 안의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 조각처럼 드러났죠. 인위적으로 만든 젊음이 아닌 세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몸이었어요. 가슴은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는 입술을 그녀의 목선에 대고 천천히 귓불과 어깨 그리고 그 아래로 입술에 궤적을 남겼어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경배하듯 더듬었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손끝은 제 등을 움켜쥐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죠. 저는 그녀의 반바지를 천천히 벗겼어요. 그녀의 다리는 햇살 아래 잠든 백사장처럼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떨리고 있었어요. 속옷은 가볍게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입김을 불어넣자 그녀는 등을 활처럼 젖혔어요. 그녀에게서는 낯설지만 매혹적인 향이 났죠. 모든 감각이 그녀의 향기, 소리, 촉감, 맛, 그것들로 덮여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제 머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안에서 혀끝으로 그녀의 고독을 핥고 지우며 깊고 오래된 외로움을 천천히 지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불을 걷어 올리고 제 쪽으로 몸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옷을 벗었고 우리 둘 사이엔 이제 피부뿐이었어요. 제 몸이 그녀 위로 포개질 때 그녀는 눈을 감고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서로의 체온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조각들이 정확히 맞물리는 것처럼요. 서로의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었죠. 움직임은 처음엔 느렸어요. 우린 서로를 느끼고 있었고 그 감각은 마치 악보 없이 시작한 피아노 연주 같았어요. 그녀의 숨소리는 귀를 타고 들어왔고 저는 그 숨결에 맞춰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조심스럽지만 서로를 믿고 맡기는 손끝. 그녀는 내 등에 손톱을 살짝 세웠고 나는 그녀의 목선에 입을 대며 자신의 존재를 새겼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말하고 입맞춤으로 안부를 묻고 체온으로 공허를 지웠어요. 그녀는 내 허리를 감싸며 낮은 숨결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더 꼭 안았고 그녀의 입술을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손끝과 입술이 수천 마디를 대신했죠. 그 밤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이 겹쳐지는 밤, 오랜 외로움이 허락한 짧은 위로였죠.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서로를 찾았고 그때마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연결됐어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 팔 위에서 조용히 잠들었을 때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넣고 그 미세한 숨결을 느끼며 속삭였죠.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이제 나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자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조용히 미소 짓는 듯 보였어요. 아침은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방 안은 어제와 다르게 맑고 따뜻했습니다. 내 옆에 그녀는 없었어요.
깜짝 놀라 이불을 걷었을 때 그녀는 방 한구석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표정은 전날 밤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고요해 보였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묻더군요. 일어나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묘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그녀, 밤의 그녀, 그리고 지금 이 여자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어쩐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그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오늘도 바쁘시죠? 그녀가 말했어요. 그 말은 이제 당신은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아쉬움도 원망도 없고 그저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아마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그렇게 시간을 멈춰 놓았죠. 그날 아침 나는 그녀에게 다시 올게요 라는 말도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놓기 직전까지 서로의 온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려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고 다시 익숙한 도로 위로 나아갔을 때 어제까지의 나는 이미 어딘가에 묻힌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그 모텔을 생각하게 됐어요. 출근길, 신호대기 중 문득 그녀가 떠올랐고 그날 아침의 햇살이 그리워졌죠. 그렇게 나는 출장이 없는 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바닷가 마을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텔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여전히 프런트에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묶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말했어요. 왔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말없이 방키를 건넸죠. 그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 모텔을 찾게 됐습니다. 그녀와 특별한 약속을 나눈 것도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 밤 이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기다리게 됐어요. 어떤 날은 함께 바다를 걷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용히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기도 했죠. 우린 연인이 아니었고 애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의 고독을 가장 조용히 감싸줄 수 있는 존재였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나는 일상에 지칠 때면 그 모텔을 떠올립니다. 낡았지만 정직했던 그 공간, 그리고 헐렁한 옷차림으로 말없이 내 방에 들어와 조용히 불을 꺼주던 여자.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른 삶으로 떠났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이제는 내 존재를 잊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밤 그 여름의 온기만은 아직도 내 안에 조용히 남아있어요. 그 기억은 누구도 꺼내볼 수 없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온기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아무도 모르게 지켜주고 있습니다.